동군 여중사분의 경우에는 자살한 당일에 혼인신고되었고 약 7시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이 되고 유족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경우에 누구가 그 재산적인 권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하라법의 취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연예인 구하라가 자살을 했는데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을 주장을 하면서 연예인 구하라의 재산을 자기가 가져갈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되게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갖고는 실제로 민법 개정안까지 나온 상태고요. 사실 민법상 부모의 경우에 민법상 상속인이 돼요. 민법상 상속인의 경우에는 영순위 상속인이 배우자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있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이 되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럼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죠. 있게 되면 배우자가 비율이 더 높아요. 1.5대 1의 비율로 배우자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에 부양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구하라 씨의 어머니가 법률상 어머니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하라의 재산을 가져가겠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개정 취지를 한번 살펴보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상속권의 일부가 제한이 된다라는 취지로 개정이 됐고요. 실제로 부모가 부양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을 청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문을 도입을 한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한 살 이후로는 얼굴을 본 적이 없다거나 집을 나가갖고는 가족과 연을 끊었다거나 그런데 내가 갑자기 죽을 경우 그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한테는 그 상속권이 안 가도록 해달라라는 것이 실제로 법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후라도 그러니까 이미 상속을 받았더라도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상속인이라는 걸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판결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사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아무래도 상속권 자체를 제한을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제한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단적인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잘 안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죠. 실제로 적용이 된 건 아직 없다. 네, 입법 예고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소방관이 순직을 한 사안이었는데 딸이 순직하자 어머니가 31년 만에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한 사안에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원래는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비율을 어머니는 15%만 받게 하고 아버지는 85%까지 받게 했다는 판결이 나왔죠. 실제로 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거는 아직은 없고 판결 자체로 비율을 정한 것이 공무원 구하라법이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는 정확히 유사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중에 공군 여중사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 때문에 자살을 한 사건으로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상 있었던 일을 이유로 자살을 한 거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순직 처리가 될 경우에는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군 여중사분의 경우에는 자살한 당일에 혼인신고되었고 남편분이랑은 실제로 혼인신고가 된 기준으로는 약 7시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이 되고 유족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될 경우에 누구가 그 재산적인 권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하라법의 취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시간 정도밖에 없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식도 올리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과연 이 남편이 순직 인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재산적 권리를 다 가져가도 괜찮은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하라법과 관련하여서 민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최근에 공군 여중사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7시간 동안 남편이었던 분이 과연 여중사의 순직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갈 자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